국회 과방위에서 이진숙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간 진행한다. 24일, 25일 진행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글쎄요, 완전히 편향된 인사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그분 같은 경우는 후보자 네. 같은 경우는 노조 탄압을 했죠. 그리고 이제 블랙리스트 만들었다는 의혹도 있어요 지금. 그럼 그분들이 지금 이번 청문회에 참고인 증인으로 다 채택이 됐어요. 네. 유명 뭐 연예인도 계시고 그다음에 영화 감독도 있고 예. 배우도 다 이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MBC 민영화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네. 그 정수장학회 MBC 주식 30%를 갖고 있는 정수장학회에 주식을 판매하는 것을 그 당시에 최필립 이사장과 전 이사장이죠. 이 사람과 논의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폭로가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네. 논란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 참사 그 참사 보도 중에 가장 큰 참사가 전원 구조잖아요. 전원 구조가 됐다고 보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보도 본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도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다른 어떤 그 강연회 같은 데 가가지고 보수 진영에 MBC 사장은 중립적인 사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아니 MBC 사장은 중립적인 사람이 가야지 어떻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그 정도로 아주 그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원칙 그거 자체를 네.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아하. 사람은 절대로 MBC 사장이 되면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함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공영방송을 이끌어가는 사장이 와야 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 중립적인 사람이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방통위원장 후보자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방통위를 둘러싼 논란 자체는 이제 방송을 권력이 장악하기 위한 거거든요. 사실 이게 어느 권력이나 사실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네. 방송법 개정하자 얘기만 나왔지만 아직까지 안 돼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이 상황은 너무 이제 그 선을 넘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어느 정권도 편향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까지는 했고 비판을 다 받았습니다만은 방통위 자체를 이렇게 무력시키고 뽀갠 정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위 자체를 무력화시켰고 지금 보시면 이동관, 그 다음에 대통령의 중수부 선배인 김홍일, 네. 그 다음에 이진수까지 지금 세 번째 오는 거거든요. 이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세트로 봐야지 이걸 지금 분리해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통위원장들이 본인이 탄핵당할 거를 감지하고 다 사표 쓰고 다 도망갔어요. 나쁜 짓 하고 도망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이진숙 후보자가 오더라도 어떤 의도와 배경에서 왔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나갈 것지도 다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저는 이제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인 책임을 저는 탄핵을 통해서 좀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네. 결국 이 사태를 초래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은 헌법 78조에 따르면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고 공무원을 임명하고 면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방통위원장들의 책임을 뛰어넘어서 네. 대통령의 임면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될 때가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2022년 네. 11월 YTN 민영화 이슈 불거진 다음에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네요. YTN처럼 MBC도 민영화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회에 해가 된다. 근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민영화되면 지금 YTN의 사태를 보세요. 예. YTN이 민영화되고 나서 저는 편향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공영방송화 있을 때는 그래도 정부 기관들이 주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최대 주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정권이 바뀌면서 약간의 뭐 부침은 있었어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편에 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중립적인 보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개입을 안 하니까. 예. 그런데 지금 민영화되고 나서 유진이라는 회사가 그걸 인수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금 사장으로 앉힌 분이 보수적 성향인 것을 여러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진행자들 교체를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배승희라는 변호사입니다. 네. 그분이 어디서 신인기 변호사 따따붙다. 누군지 아시죠? 알죠. 따따붙다. 어떤 분이십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 아니 완전히 극우적인 그래. 성향을 가진 근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진행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제 말은. 그거는 아니 방송이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게 편향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그것도 지상파 방송에 네. 방송을 진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 쫓아내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제가 듣기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그 아카이브 있잖아요. 보도 관련된 거 이것도 다 제거해 버리고 뭐 삭제하고 이런 일들이 네.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민영화의 폐해예요. 그러니까 아. 민영화라고 하면 민간 기업이 언론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더 취약해집니다. 민간 기업은 생각해 보세요.
언론사를 운영하는 민간기업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돈 버는 겁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 권력과 척을 지면 안 돼요. 유착될 가능성이 당연히 네. 높죠. 기업들이 아니 기업은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아. 근데 그 돈 버는 게 목적인 기업들이 예. 정권과 척을 지고 정권이 하라는 데 안 하고 막 계속 저항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회사 망합니다. 그래서 민영화는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민영화 하면 할수록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결탁할 수밖에 없고 그 결탁의 과정에서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는 민영 언론사는 그 언론사를 이용해서 자기 방어도 할 뿐만 아니라 정권의 옹호적인 보도를 해주고 예컨대 그리고 나서 다른 반대급부를 얻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과 결탁한 하나의 사례인데 언론사가 민영화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와, 역시 언론학 박사시죠, 지금. 당연하지. 아. 미국 주립대 교수였다고 몇 번을 얘기해. 마음에 꽂힙니다. 예. 항상 전문가라고. 언론 얘기 나오니까 그치. 확실히 불을 뿜고 계신데. 아니 근데 저도 예. 우리 교수님 말씀에 다 동의하는 게 결국 언론이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 물론 언론이라는 것이 뭐 제4부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뭐 계속 권력과 가까워지는 속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사부금 사부. 새벽에 골프 치는 이 건가요? 4부죠. 새벽이죠. 3부 다음에 4부인데. 그래서 저는 언론을 언론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개혁 조치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민영화라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음. 결국에는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더 잘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YTN을 지켜보면서는 참 너무 안타깝고 이게 지금 MBC도 그 수순을 지금 밟는 이거기 네. 때문에 저는 하여튼 참 이 정권에 와서 하는 짓을 보면은 너무나도 이렇게 좀 투명하고 너무나도 좀 다 예상이 돼요. 본인들의 욕심을 그냥 다 있는 그대로 그냥 원 없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